진행합니다. 2013년 9월 모평.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주나라 봉건제가 무너지고 제후국들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일삼던 시기였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면은 언제냐? 그거 뭐 삼국지 나오고 이런 시대 아니냐, 그지? 그래서 어쨌든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아주 전쟁, 뭐 그냥 나라 하나 세워가지고 망하는데 3개월 걸리고 막 이러는 그런 시대라는 거야. 자,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자는 예를 제안했다. 자, 예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와 규범한 것이다. 자, 예가 동그라미 되고 도덕적 본성을 규범한 것으로 단순히 신부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행동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억압 장치는 아니었다. 억압은 장치는 아니다. 그 다음에 예는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였으며, 자, 개인의 윤리 규범이고 어떤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였다. 또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됐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사회가 혼란해. 이제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막 전쟁이 장난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공자가 예를 제안했다. 그래서 사실 공자가 예를 제안했을 때 그 왕들이 말을 들었겠니, 안 들었겠니? 안 들었겠지. 응. 그지? 응.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가 사실 그 살아 있을 때는 이거 자기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 중국 대륙을 이렇게 다니는 게 그 젊은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상에 감동한 제자들이 공자의 사상을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지. 인정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이제 그 공자의 말년에 이렇게 노년기에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의 호연지기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호연지기는 공자의 어떤 쉽게 말하면 스케일이 크다, 꿈이 크다 이런 말이거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상적 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전 그 뭐냐 중국 대륙을 그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왕들에게 전파를 했을 때 그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큰 꿈을 품고 있었겠는가 이렇게 해서 공자의 호연지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서 도덕이다. 도덕을 규범화한 거다. 맞지? 이제 그럼 이걸 잘하면 뭐 질서가 잡힌다. 그다음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뭐 그다음에 뭐 윤리, 도덕이나 윤리나 윤리 규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는 사회가 혼란해서 공자가 예를 제안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공자는 예를 기반에 둔 정치는 정명에서 시작한다고 하며 정명을 실천하는 주체로 군자를 제시했다. 자, 정명이란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실천할 주체가 군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여기 또 정명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하고 한번 해보자. 정의.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름을 바로잡는다. 도리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정명이다. 군주는 군주다운 덕성을 갖추고 그에 맞는 예를 실천해야 하며 군주뿐만 아니라 시나 부모, 자식도 그러해야 한다. 만일 군주가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과 형벌에 기대어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공자는 보았다. 자, 그래서 군주 어떻게 해야 돼? 예에 의해. 예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군자가 예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백성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게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지금 여기는 안 하면 어떻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아, 얘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도 일종의 추론적 사고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자가 제시한 군자는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자, 군자는 인격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예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통해서 이게 실현한다는 거야. 원래 군자는 정치적 지배 계층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는 소인과 대비되는 개념이었다. 공자는 이러한 개념을 확장한, 원래는 이게 그 당시의 통념이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확장하여 군자와 소인을 도덕적으로 구분했다. 자, 원래는 군자가 지배 계층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서민이 소인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확장해가지고 개념을 확장했고 도덕적으로 구별해가지고 군자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소인과 사리사욕에 몰두하는 것이 소인이다. 도덕적 수양을 최우선으로 삼는 군자를 도덕적으로 차별했다. 자, 군자는 도덕적 수양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지. 군자는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판단해야 했다. 자,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에서 다 들어가는 거지. 이익을 따진다는 게 뭡니까? 사리, 사욕,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리, 사의라고 하는 말이 있지. 그지? 이익을 보다 그러면은 의를 생각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견리사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익을 따지기 전에 옳고 그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군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군주는 군자. 군주가 뭐예요? 왕이잖아. 그지? 왕은 군자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함으로써 정치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강조했다. 이는 공자가 당시 지배계층에게 도덕적 본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근거한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덕을 가지고, 그지, 정치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유교적 정치 이념이라는 거야, 이게. 맞지? 유교적 정치는 뭐라? 도덕적 본성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자, 공자는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정명을 통한 예의 실현을 구현했다. 자, 정명을 통해서 예가 실현이 되면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명이 뭐였지? 정명? 이 바로 잡는 것, 도를 행하는 것이야. 그지? 도리를 행하는 것. 그래서 도리를 행하게 되면 그게 얘가 실천되는 것이고, 이거 통한이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서 정명을 통한 예의 실천. 맞는데? 그냥 이렇게 되겠는데? 예를 실천함으로써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 공자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참되고 믿어온 상태가 되도록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라 했다. 내면을 잘 살피는 게 뭡니까? 뭐 우리 성찰 이런 거겠지. 이렇게 도덕적 수양을 할 뿐만 아니라 옛 성현의 책을 읽고 잠깐만 뭐 해야 되냐? 내면을 잘 살피고 도덕적 수양을 하고 책도 읽고 유계도 익혀 그지? 다양한 학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가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는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얘기했다. 이거 어렵다, 그지? 도덕적 수양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유계도 익혀야 되고. 유계는 6가지 예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옛날에 있잖아. 그 조선시대 선비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공부만 하는 게 아니지.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악기, 거문고 가서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하거든? 어. 그러면서 그 무슨 난초 이런 거 그리면서 그 속에다가 어떤 군자의 무시기를 담고 막 그렇게 한대잖아. 매화 이런 거 막 그리면서, 그지?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그지? 자,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성인이다. 공자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자,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를 가리킨다. 인격자다. 완성체다 이 말이지.
완성체? 음. 자, 언제 어디서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 군자의 목표가 뭐야? 이거지? 공자는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의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혼란스러운 당시 세상을 이상적 세계로 이끌고자 했다. 그래서 지도자와 서민들이 도덕적 수양을 하면 이상적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또 정리해봐야지. 자, 전쟁 상황이 있었고, 공자는 여기서 뭘 했어? 얘를 강조했지. 그지? 얘를 강조했다. 그지? 그리고 공자는 소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수양을 통해 가지고 군자가 되고 군자가 다시 성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리고 이렇게 성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술도 해야 되고 그지? 그다음 뭐 자기 성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뭐 딴 게 또 뭐 있었지? 맞다. 소인이 뭐야? 사리사욕을 밝히는 사람이고, 사리사욕. 군자는 뭐 하는 사람? 수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지. 또 뭐가 있었지? 아, 정명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었구나. 그 정명은 바로 잡는다는 거야. 그지? 그 얘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 여기서 정명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사리사욕을 일삼는 소인이 바로잡음, 뭔가를 바로잡는 정명을 통해서 군자가 되고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이렇게 예를 강조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예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해야 백성이 교화되는 거죠. 스스로 교화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맞나? 음. 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요 단어들을 지금 생각을 못해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그치? 자, 그러면 네. 내용 문제 풀어보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예, 이렇게 맞네. 군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어떻게 확장했나요? 지배 계층만 군자였는데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은 모두 군자가 되니까 확장하기 맞지? 네. 그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런 것은 얘가 아니죠. 이건 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윗글에 나타난 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맞죠? 인간관계 얘기 나왔고 혼란을 극복할 방법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규모화한 것이다. 이건 어때요? 신분적 평등 관계를 추구? 이거 신분제 없애는 건데? 이거 신분제 철폐잖아. 그럼 전혀 상관없죠? 모든 계층에게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언급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옛날 사람들은 신분제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자, 위크레이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소인이 훈자가 되면 도덕에서 아니. 이게 성인이 되어야지. 훈자는 완전 이것도 아닌데 이거 성인이지 완전한. 이거 다 성인에 대한 겁니다. 그죠? 얘도 성인, 얘도 성인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지? 답은 5번. 옛날에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것도 어렵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이런 거 보면 어때? 응? 너무 쉽다 그지? 아유 그때는 어려워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매수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 매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을 돈으로 사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D를 보면 사로잡혀지. 그지? 이게 D가 지금 사로잡혀거든? 이거는 경도되어 정도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음, 아니면 뭐 현혹되어. 현혹되어 정도 하면 되겠다. 경도되어 이게 더 적합할 것 같아. 얘는 일단 바로 해놓고 자, 됐지? 음, 그러면은 여기도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코딩